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자, 아우 반국가 다 꼴보기 싫어. 아니 반국가 세력이 대통령실에 있는 거야 지금. 밀정들이죠, 밀정들. 자위대 협력 국방부, 강제동원 삭제 외교부, 일본의 마음 안보실, 반국가 세력 곳곳에 암약.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실 곳곳에, 정부 곳곳에 있죠. 자기 고백인 거죠, 사실은. 자, 상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헌돈이 시바르쉐키상 성명 김태효. 위 사람은 평소 품행이 일본인에 가깝고 사고방식 및 역사인식까지 일본의 이익에 몸과 정신을 불사르는 이른바 제2의 이완용이라 일컬어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일본인의 마음이란 말로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공로가 큽니다. 이에 본위원회는 김태효의 국적 박탈과 더불어 여권 말소, 재산 환수 등을 부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예, 벌미 임지 대독. 자, 아이고 부끄럽다 진짜. 다음. 회사에서 알게 된 프랑스인이 너무 단호하게 독도는 한국 거야 라고 말했다. 그래서 왜냐고 물으니 한국인들은 남의 것엔 관심 없는 종족이라 남의 것을 우리 것이라고 우기지 않을 거라 했다. 그리고는 커피숍 테이블에 가방을 올려놓고 주문하러 갔다. 이런 간단한 답을 왜 그들만 모르는가. 이것도 제가 무릎을 쳤어요. 공감이 되더라고. 한국 사람들 커피숍에 가서 핸드폰 올려놓고 노트북 올려놔도 누가 도망가나 가져간 사람이 없다. 맞아. 한국 사람들은 남의 것에 사실 그렇긴 해. 우리 역사에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 먹으려고 갔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못 배웠잖아요. 맞아요. 일본 놈들은 왜 그렇게 남의 거에 관심이 많습니까? 자기들 거나 잘하세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나 관리 잘하고. 자, 한국일보의 한국만평입니다. 자,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여론은 그래서 더 나아가면 네가 반국가 세력 같은데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얼굴은 또 뻘겋네요. 지지할 수가 없죠. 자, 다음.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여기 자세히 보면 네. 현장 유튜브 아니에요? 유튜브만 보니까. 선전. 그러네요. 여론 왜곡, 사회 교란, 가짜뉴스, 여론전. 다 본인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정치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유튜브들을 좀 악마화를 다 똑같이 해서 악마화 시킨다는 건 전 동감하지 않고요. 자기 객관화 속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민심 읽어내는 건 민심의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날 방송에 대해서 내용을 비판하는 거, 새날이 삭제하는 거 보셨어요? 새날이 잘못하는 거 있겠죠. 여러분들 비판 의식 없이 보시는 것보다 금투세 같은 이야기는 뭐 우리한테 반론 올라오면 뭐 공감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죠. 네. 자기 자기 객관화를 날마다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자예요. 근데 그거 유튜브나 보고 있는 거지 뭐. 제발 조중동을 보시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요거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차기 정권에선 정치 생명을 걸고 반민특위를 부활하라. 이렇게 될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게 기대 한번 해봅니다. 진짜로. 네. 국민통합 이런 이야기는 지금 하면 안 돼요. 통합이 될 사람들이 있고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재를 뿌리를 네. 뽑아버려야지.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진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문재인 정부의 잘못도 있겠지만 180석 얻었을 때 못한 민주당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올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이 과정들을 갔어야 되는데 이낙연 선에서 끊긴 측면이 분명히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낙연은 이미 탈당도 했고 그래서 이낙연은 그냥 우리 적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나 역사는 결과론적인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반국가 세력이라는 윤석열의 말에 지금 우리 개방님께서 국민의힘이 아니고 매국민의힘. 네. 딱 맞는 소리입니다. 다음.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만성 피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새끼 탄핵시키면 됩니다. 야, 결론이다. 이분은 있잖아. 그림 그린 것도 아니야 지금. 굉장히 쉽게 날로 드시네 이게. 너무 공감된다 아주. 지치고 힘들고 계속 화나고 이런 것들이 다 탄핵시키면 끝나는 거죠. 길 가다 넘어져도 그냥 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실 전현희 의원 대통령 부부의 공식 사과해야 개소리에는 개소리로 응답함. 애따 사과. 애플이다. 한입 베어 먹고 파였으니 파인애플이다 받아라. 이게 뭐냐면 김건희가 옛날에 개사과 하던 거 사과. 기억나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쪽으로 조롱하는 거겠죠. 파인애플 드세요. 아니 전현희 위원장이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전현희 의원이 사과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렇죠. 잘 모르시겠지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전현희 의원한테 그 권익위 국장 돌아가신 게 당신 탓이다, 민주당 탓이다 했다가 네. 김건희가 죽인 거다, 김건희가 살인자다고 했던 게 무슨 그 디올백이 이 사건의 시발점인데 그거 아무런 입장도 안 내놓고. 디올백을 전현희 의원이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자, 저런 이야기는 이따가 9시 정도에 전현희 의원 출연하시니까 나오시는구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이다. 다 문것들 다 붙하고 있고. 얘가 반국가 세력이라니까요. 네, 그 뒤에 계시네. 뭐 하나를 잘하는 게 있어요? 암약하고 계신 분 계시네 뒤에. 최근에 안 보이시던데. 자, 다음에 신 731 부대. 지금 사람 하나를 인질로 고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분노 수치가 또 상승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뭘로 열받게 해볼까 하면서 지금 분노 수치 상승시키는 인체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7.18 명예회복, 광복절 0시에 기미가요 방송, 일본 수십 차례 사과의 피로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그러면서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신 731 부대. 난 진짜 이거 좀 가슴이 아프네요. 예전에 우리 국민이 일본한테 사실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까지 신체 실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731 부대에서. 예. 그거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야, 근데 이재명 대표의 SNS 보면 몇 글자 안 되는데 너무 공감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들어하시잖아요. 국민 여러분 힘을 냅시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네. 아까 했던 말이랑 그렇죠. 같은 말이고 저거 모르는 분 없는 거고요. 날씨가 엄청 덥고 힘든데 국민들 짜증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리적 대통령의 위로 메시지. 저 국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심리적 대통령과 국민들한테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는 최경락 만평. 오늘은 뭐라고 했을까요? 앙숙의 만남. 앙숙의 만남. 한동훈 이재명 대표 25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담.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장관 앙숙이 따위로도 생각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그렇죠. 것보다 최경락 씨는 권력의 눈치도 많이 보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민주당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이 되면 메시지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만평하는데 중부일보가 이분을 계속 채용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참을 만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 다음 복음 가는 사람이 중앙일보의 박용석인데요. 자, 만나자 그러자 이제는 민생이다. 그래도 중앙일보가 중부일보보다 낫다. 나 이렇게 봅니다. 네. 좀 낫네요. 좀. 그러니까 저쪽이 막 하고 있는 퇴행되는 거는 비판을 잘 안 하고 민주당 거리 없나 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은 대단한 심판이나 되는 것처럼 저렇게 만평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죠. 다음 보겠습니다. 경인 만평입니다. 모두가 얘라고 할 때 일극체제. 진짜 비겁하네요 이 만평은. 저는. 만평 비겁하죠. 잘 생각했어. 정몽주 봤지 이렇게. 이 보세요 들. 이 핵심을 못 읽으니까 아니면 진짜로 노골적으로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정몽주 논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자충수였던 건데 왜 자충수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윤석열과 싸우라. 거기 국민들한테 선택된 사람이 이재명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딱 갖고 와가지고 마치 이재명이 무서워서 정봉주처럼 반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얼마나 비겁해. 정치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평 쓰면 돼요? 아니 이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80% 이상이 나온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뭐 1극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여론에 동조를 하는 거죠. 양 당의 당원대 풍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민주당 당원대에 얼마나 평화롭고 또 얼마나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까? 그런데 지난 한동훈 당원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난투 일어나고 의자 들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다음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 뭐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근데 마지막에 이현주 의원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그나마 내가 봐줄만해. 귀엽다, 귀여워. 언빌리버블. 언빌리버블. 아기 전당대회 보면서 놀랍긴 했었어요. 그 결과 발표할 때요. 사람들 깜짝 놀랐던 거 맞죠? 그 지지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와 이게 된다고 했던 거고요. 그건 정말로 거대한 민심의 흐름에 이반되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들이 사실 심판받아 버린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고소고발 이야기했지만 가짜뉴스 내시는 분들 오늘 이후부터는 전혀 관용 안 합니다. 관련돼서 가짜뉴스 영상 내보냈던 분들 계속 제보가 들어와서 링크는 걸어놓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영상 내리십시오. 딱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다음. 이재명 일극체제 내 뜻대로. 이건 그래도 봐줄 만한 게 뭐냐면 한동훈이는 자기 뜻대로도 아니야. 그렇죠. 부려우면 지는 걸. 심지어 그 와중에 구두는 높네요. 뭐 내 뜻대로 한다라기보다는 그만큼의 지지도를 얻고 가기 때문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조정당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가장 비겁한 행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양비론 양실론 섞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극체제란 말은 그거를 비판이나 까기 위해서 등장시킨 거잖아요. 김병주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했단 말이 뭐냐면 이재명 신드롬. 다시 또 그런 측면 윤석열이 너무 못하는 측면도 더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저런 만평을 통해서 드러내주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게 뭔가 진영 내선 지금 대세론이거든요. 이재명이 대적할 사람 없어요 지금. 김동연도 안 되고 김경수도 안 되고 당연히 조국 대표도 안 되는 상황에 이재명 대세론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왜 대세론이 이재명이 당원들이 협박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투표를 강요했습니까? 국민들이 끌어올리는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건 이재명의 잘난 점, 윤석열의 못하는 점들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이재명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무슨 언론도 아니고 만평도 아니고. 저는 이번에 일극체제란 말을 쓴 거 굉장히 언론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냥 강한 리더십, 뭐 구심점 이런 단어를 썼지 일극체제에서 괜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잖아요. 매우 비겁하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검증 안 하기로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 돼. 야, 이 님이 나 뭐라고? 뭐냐면 지금 총장은 새로 뽑았어. 네. 근데 국민대 교수회의 그 대표가 홍성걸인가? 유명한 옛날에 그냥 극우 보수 인사야. 그게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야? 에라이 비겁한 새끼들아 진짜. 국민대 교수회 개방위가 바로 잡습니다. 김건희 논문 검증 안 하기로 집단 실성 결과. 맞네요. 지성이란 말의 의미를 알고나 저렇게 쓴 겁니까? 약간 교수들도 자기들 논문 써서 교수된 사람들인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절로 일관된 그런 논문으로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라는 게. 국민대 교수님들 논문 전원 한번 다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논문으로 인정된다면. 자, 다음 건 볼게요. 지금 날씨가 이런 거예요. 시뻘겋네요. 한반도도 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날씨가 더우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지? 저도요 이제 약간 좀 그런 과여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에어컨을 일부러 안 샀거든요. 근데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다 싶었던 게 2018년이었어요.
그 전에는 웬만큼 선풍기만 틀고 살자. 에어컨 틀면 내 집 밖에 나가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 뜨겁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저렇게 좀 더워진 상태에서 정권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드는 이유가 한국도 아립에 가야 돼요. 네. 탄소 중립해야 된다고. 네.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지금. 와 근데 저거 빨간색만 봐도 덥네요. 국민의힘하고 같은 색깔이네요. 북극 하고 싶은데 북극 파래가지고. 파란색이 희망이네요. 네. 자, 그다음 코로나 재유행 마스크. 전공의 추가 모집 1% 지원율 의정 갈등 마스크. 필수 의료 붕괴. 돌아와 의사들 돌아와. 마스크. 야, 진짜 이따가 그 주제 따로 합니다. 민생 포기한 대통령. 자, 민주당 지도부 180석 얻었을 때 이해찬 대표가 만들어준 민주당 지도부 거기에 대표가 된 사람이 이낙연이었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수석 최고위원 김정민, 아이고 나머지 최고위원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양자. 양양자. 한숨이 나옵니다. 그나마 이제 염태영 씨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 비교 다시 한번 해줘봐요. 두 개. 자, 이재명 대표 체제 그냥 일극 체제. 자,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비교 한번 해봅시다. 이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180석 줬을 때 뭐 했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민주당이 180석 갖고 이제 진보 정당 몇 개로 돌아갔죠. 그 상황에서 무슨 개혁적인 법을 발의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겠어요? 안 하죠. 민주당에서 왜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뭐 중간에 내려라고 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이낙연 때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검찰 개혁도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이제 통과시켰어야 되는 법들 중에 하나가 언론개혁 관련한 법들도 네, 있고 진짜 필요한 것들 저 지도부가 다 막았다. 지금 여러분들 저 국회의원 중에 개혁파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낙연 체제에서? 심지어 침 뱉고 나간 분들이 많죠 저기서. 지금 민주당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못 견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송영길 체제가 들어서지만 대선 실패하고 나서 이제 해체가 돼버리니까 이재명 일기 체제에서는 사실 저 고민정 정도는 있었지만 그래도 비명과 친명, 개혁파와 반개혁파가 4대 4로 출마를 했었거든요. 8명 중에. 네. 그중에서 총력적으로 밀었던 고민정만 3등이 났고요.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개혁파에 좀 가까웠었고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은 민주당 당원들의 뜻은 그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중심으로 언론들은 그거 까기 바쁘잖아. 전부 친명. 아니 그럼 당연히 당대표가 이재명은 친명인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이거는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할 때 언론이 잘못했다고요. 출마를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이재명 탓이고 민주당 탓입니까?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언론들은 그렇게 잘못 선동하고 싶은 거예요. 당원들의 뜻이고 국민들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잖아.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원과 국민의 뜻은 없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 만들었겠어요? 당원들 뜻이 몰아준 거지.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반개혁적인 이야기 막 하고 그러면 지지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줬다는 건 다른 분석도 가능해요. 실어준 만큼 일을 못하면 이재명 대표도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야. 그렇죠. 이 과정들 속에 지금 이게 그렇게 오래된 사건도 아니에요. 이낙연 체제라고 하는 게 이낙연이 당시에 대선 주자 1위 달리던 때예요. 맞습니다. 못해가지고 지금 민영배 의원한테도 져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도 모르게 지금 찌그러져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욕하실 필요도 있어요. 잘못된 건 욕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발전을 하지. 다만 이낙연 체제의 민주당이 잘못한 게 훨씬 커요. 맞습니다. 정말 여당 180석인데 저 인물들로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때죠. 네 맞아요. 자, 그다음 오늘 밤 PD 수첩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PD 수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은 알고 당신은 몰랐던. 검찰이 무언가를 속였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15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꼭 보시면 그동안 몰랐던 진짜 내용들이 터지지 않을까. 예. 이 안에 이종호 관련된 것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 김영일님 존경하는 푸른성님 애교 있는 목소리의 볼메그리님 허스키한 목소리의 임세현 소장 허스키한 나는 좀 품평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어제 원래 야수님의 시원한 비속어가 너무 맛깔나요. 올해 안에 탄핵 불꽃으로 꼬실라 버리게요. 그거는 야수님이야 맛이 납니다. 사랑한다고 XX야. 흑석 돌림. 대통령 이재명, 국무총리 김민석, 당대표 정청래, 국회의장 추미애, 법무부 전현희, 국방부 김병주. 야, 지린다 지린다. 그날 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어떤 자리에 개혁적 인사들 배치하는 것도 지금 작업을 하나씩 해야 돼. 맞습니다. 언제 조기 대선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흑석 돌림 넘어가고요. 폐가 입진님.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셨듯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릅니다. 반민특위 반드시 뿌리를 뽑아 주세요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고요.